계유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계유일주의 일간 계수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주관적 자기 확신과 믿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고함이 정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울감이나 비관적 생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계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도 차가운 기운인데 신축년의 흐름도 차가운 기운이 됩니다. 게다가 마음으로 침잠하는 흐름이 커지기 때문에 마치 북쪽 지방의 겨울과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계유일주는 신축년 한 해 동안 몸과 마음에서 봄의 기운을 떠올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려 할 때 사주의 균형이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계유일주의 일지유금도 편인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계유일주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의심과 비판 정신이 강합니다. 그런데 운세 흐름에서 이러한 기운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상태가 과도해져서 그만큼 마음의 벽이 크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자기 생각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면 몸과 마음이 폐쇄적이 되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편인을 비롯한 인성의 기운은 포용의 기운인데 본인이 우울감이 커지면 주변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우울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의 마음은 자신의 기운이 잘 순환하고 밝은 기운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자신을 비롯한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성의 기운은 종교성에 해당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더욱 심취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계유일주는 신축년 한 해 동안 내면으로 몰입하는 기도 활동보다 종교단체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교의 활동에 더 시간을 할애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유일주의 일간 계수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주관적 자기 원칙의 기운이고 불규칙적인 압박 또는 책임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축토의 지장간에는 계수 비견, 신금 편인, 기토 편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 비견과 편인의 작용으로 편관의 기운을 일간 계수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은 계유일주에게 관성의 기운은 마치 착즙기에 과일만 넣어진 상태에 있는 중에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뭉쳐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뿜어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기유일주는 신축년의 흐름을 맞이하여 과해지는 편인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자면 스스로 움직일 필요도 있지만 책임의 무게를 떠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명분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관인상생의 기운 흐름은 조직사회에서 승진의 기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부정적 우울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유일주의 일지유금과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유축 반합을 이루어 금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계유일주에게 축토의 관성기운은 필요한 기운인데 인성의 기운으로 변화하면서 인성의 기운만 과대해지게 되면 인성의 부정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계유일주는 신축년의 흐름을 맞이하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관성의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의무감으로라도 움직여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유일주에게 신축년은 축토 화개살의 기운이 강해지는 한 해입니다. 화개살의 기운은 좋게 작용하면 자신의 재능이 잘 발휘되어 명예가 올라가는 기운이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모든 것이 가려지고 답답함과 고독감이 커지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계유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조직에서나 사회에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만큼 명예와 직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계유일주 일간 계수는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와 함께 백호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백호살의 기운은 강력한 집중력과 뚝심, 고집스러움의 기운입니다. 그만큼 목표로 하는 바나 해야 할 바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강력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주변과의 충돌이나 사건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유일주의 일지유금과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가 지지 반합을 이루는 만큼 백호살의 기운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백호살의 장점과 단점도 희석이 될 수 있기에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백호살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나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뚝심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다음 계유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축토의 기운은 백호살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압록의 기운도 불러오게 됩니다. 압록은 건록의 기운을 끌어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보통 힘든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작용하는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유일주는 신축년의 흐름에서 압록의 기운도 백호살의 기운처럼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호살의 기운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을 때 압록의 기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힘든 중에도 도움의 손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유일주에게 신축년의 흐름은 결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긍정적 복이 따라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계유일주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는 갓 사회에 나온 초년생의 느낌이기에 연륜이 쌓이지 않아서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기운입니다. 다만 경험의 시간에 비해 마음이 더 앞서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주변과 충돌할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유일주는 일주 자체로는 병의 흐름입니다. 병의 흐름은 실제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면 과거에 대한 회상에 젖어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관대의 저돌적 기운에 대해서 적절히 중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유일주의 일지인 유금과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가 지지 반합을 이루는 것과 연계하여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병과 관대의 흐름은 어울림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어울림이 좋은 기운이 긍정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두 개의 기운의 강점을 적절히 조화롭게 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계유일주는 신축년의 흐름을 맞이하여 마음으로 너무 침잠하거나 너무 고집스럽고 저돌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적절히 주변의 마음을 포용하고 공감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함께 나아갈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